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거주하고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여우 같은 첫째 며느리와 키워나봐야 부질없는 아들놈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여러 일 많이 겪었지만 며느리와 아들 일로 사연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뭐 자랑이라고 자식욕을 하겠다마는 불효막심한 며느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 보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해서 아들만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할 때 급작스런 심장마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기치 못한 이별에 아들과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큰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저번에 말한 그 아가씨야? 어, 나도 이제 마냥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그래서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말 어때?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집에 데려와봐. 어떤 아가씨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궁금하네. 큰아들은 반년 정도 만나는 아가씨가 있었고 마음에 쏙 들었는지 결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한 적은 처음이길래 저 역시 아들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 주말에 큰아들이 만나는 아가씨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오빠한테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참, 이거 어머니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집에 놀러 온 손님인데 뭐하러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난 준비 못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비싼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고마워요. 잘 받을게요. 참, 배고프죠? 저녁상 차렸으니 같이 식사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요? 차린 게 없다니요. 먹을 게 너무 많은데요? 차리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처음 본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찌나 싹싹하고 예의 발랐는지 모릅니다. 아들 둘만 키워서 딸이 부리는 애교를 잘 몰랐는데 아들 여자친구를 보니 딸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거겠구나 싶더라고요. 식사하는 내내 아들과 저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큰 며느리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마음을 쏙 빼앗아가더군요. 그만큼 애교가 많았어요. 우린 식사를 마친 뒤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우리 아들은 아가씨를 참 좋아하나 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어머, 그래요? 아가씨 생각은 어때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그럼요. 저도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오빠 신랑감으로 최고잖아요. 서로 생각이 같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둘이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으려나? 내 나이가 있으니까 내년에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때까지는 연애하면서 슬슬 결혼 준비하려고. 아들과 여자친구는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라며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때까지 천천히 결혼 준비하면서 예쁘게 만나라고 이야기하였죠. 그 뒤로 아들은 여자친구를 자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또한 앞으로 가족될 사이니 빨리 정붙여야 한다며 살갑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냥 고맙고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에 온 예비 며느리는 제게 신혼집 이야기를 슬쩍 꺼냈어요. 아우, 요즘 신혼집 알아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괜찮은 집은 너무 비싼데 그렇다고 저렴한 가격에만 맞춰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혼 준비하기가 참 힘든 거 있죠? 그래? 요즘 집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다며?
대출 받아도 어려운 상황이니? 대출도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도 없고. 사실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높아서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어머니. 아, 그러니? 아니, 얼마나 하는데 그래? 한 10억쯤 넘어요. 세상에, 10억? 아이고야, 아파트 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다 비싸요. 근데 거긴 땅값이 좀 나가서 더 비싼 거고요. 그래도 10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가격을 조금 낮춰서 다른 곳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외곽 쪽은 나을 거 아니니? 어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꼭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어요. 이왕 신혼집 구하는 거 괜찮은 곳 구하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되팔 때 값도 좋고요. 그건 그렇지만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라면서. 저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기 때문에 고집 피운다고 생각하며 예비 며느리를 설득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찮은데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신혼집 마련한들 앞으로의 생활이 편치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를 도통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싸우기까지 했어요.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까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기분 좋아 보이더니? 여자친구랑 싸웠어. 어? 아니 왜? 여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거로 자꾸 고집 피우잖아. 계속 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무리 대출을 당겨도 어림없는 걸 어떡해. 그러면서 여자친구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친구들은 능력 좋은 남자 만났고 다 비싼 아파트 산다면서. 그 말 들으니까 난 되게 능력 없는 남자 같잖아. 그리고 원하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못하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 엄마, 아니,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여자친구랑 싸운 거 처음이야. 그전에는 싸울 일도 없이 되게 잘 맞았는데 이러다 헤어지면 어떡해. 나 얘 없으면 죽을지도 몰라. 아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예비 며느리의 좋은 모습만 봤는데 신혼집 하나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아니, 그 아파트가 뭐라고 꼭 거기서 신혼생활해야 한다고 하니? 너희들 대출 다 땡겨도 어림없다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엄마가? 어,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걸로 우리 아파트 사주면 되지. 아빠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 엄청 많이 나왔잖아.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그럼 작은 애는 어떡하니? 나중에 나 죽으면 너하고 작은 애하고 반반씩 나눠주려고 했는데. 지금 내 결혼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게 문제야? 동생도 이해해 주겠지. 우선 내가 결혼해서 동생한테 잘해주면 되잖아. 나중에 여유되면 동생 좀 챙겨주면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진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확 죽어버릴 거야. 예비 며느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우리 큰아들은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물려받은 재산으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돈이라 어려울 건 없지만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지니 곤란하더군요. 그래서 작은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큰아들과 싸웠다던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같이 집에 찾아왔어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싸웠다더니 화해한 거니? 그래서 온 거지? 아이고 잘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데 싸워서 뭐 하니? 어제 싸운 건 맞지만 아직 다 화해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도와주신다면 화해하고 전처럼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죠. 솔직히 오빠랑 저 너무 잘 맞아서 싸울 일도 없거든요. 그런데 신혼집 때문에 싸워서 너무 속상해요. 제가 무리하게 고집 피우는 걸 알지만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로서는 차근차근 늘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에서 시작하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우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그럴 바에는 애꿎은 시간 잡지 말고 처음부터 좋은 곳에서 시작한 게 낫잖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사랑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말이에요. 아마 좁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오빠랑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오빠랑 헤어지기 싫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받은 사망보험금 있다고 하던데 그걸로 저희 신혼집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큰아들하고 이야기 나눴어. 우선 작은애 생각을 들어보고 그러다 도련님이 싫다고 하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랑 오빠랑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빠랑 저 헤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요.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부모 되는데 변변치 않은 집에서 어찌 시작해요? 애 키우면 넓은 집에서 자리 잡는 게 좋잖아요. 어머니께서 강하게 밀고 나가면 도련님 절대 반대 못해요. 신혼집 해주시면 오빠랑 저 진짜 도련님한테 잘할게요. 물론 어머님에게도요. 설마 저희가 은혜를 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 집 사면 분명 몇 배로 뛰어요. 그럼 나중에 집 팔고 도련님께 챙겨드릴 수 있고요. 큰아들도 그러더니 예비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기다 뱃속에 손자까지 생겼다고 하니 저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요. 큰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휩싸여서 작은아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으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작은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뿐인 형을 위해서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형의 행복이 우선이지 않겠니? 형이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법이야. 그렇게 해. 엄마, 난 괜찮으니까. 어? 정말 괜찮니? 네가 받아갈 돈이기도 한데 형한테 다 줘도 괜찮겠어? 괜찮아. 난 지금 당장은 필요한 돈도 아니고 가족끼리 돈 문제로 형이랑 싸우기 싫어. 거기다 형이 날 모른 척할 사람도 아니잖아. 조카도 태어날 텐데 작은 아빠로서 이해해줘야지. 난 정말 괜찮으니까 형 도와줘. 다행히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런 작은 아들에게 미안하면서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잊지 말고 작은 아들을 잘 챙겨주라며 당부했죠. 큰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동생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부터 신혼집 문제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일이 잘 해결되어서 신혼집을 원하는 곳으로 얻어주고 무사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니 큰며느리의 태도가 싹 바뀌는 겁니다. 얘 새아가 지금 집에 있니? 너랑 아들 먹을 만한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려는데. 네? 지금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요? 어머, 안 돼요. 저 지금 약속 있어서 어디 가야 해요. 집까지 들어오진 마시고 그냥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큰아들 생각나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하면 며느리는 번번이 경비실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된다. 어떤 날은 집에 손님이 와 있다는 둥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며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얻어준 집이라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사는지 볼 겸 들여다보고 싶은데 며느리는 저를 절대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너희는 통 연락이 없구나. 잘 지내는지 걱정되기도 한데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무슨 애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 지내겠죠. 별걸 다 걱정하시네요. 그래, 그건 그렇지. 다만 나는 새아기가 새 식구로 들어왔으니까 관심 가는 게 당연하잖니. 전 그런 관심 부담스러워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옛날처럼 며느리한테 부담 주세요? 어머니 혹시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시어머니 대접받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시집살이 시키려고? 어머, 얘 무슨 말이 그러니? 내가 언제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난 그저 너희들 잘 사는지 궁금할 뿐이야. 결혼하고 나서 집에 오기라니 뭐하니? 얼굴 본 지 한참 됐잖아. 관심도 사랑이란 말 모르니? 신혼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도 없고 말이야. 난 네가 우릴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서운하구나. 결혼했다고 꼭 시댁 식구들 집에 초대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요? 어머니, 지금 신혼집 해주셨다고 유세 떠시려는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정말 치사하시네요. 해주셨으면 저희 거죠. 초대하는 것도 저희 마음이고요. 왜 이렇게 강요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내가 언제 강요했다고. 이런 게 강요가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저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작은 스트레스도 애한테 안 좋을까 봐 걱정하는데 어머님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제 태교를 방해하세요? 내가 언제 방해했다고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에 한 번도 못 오게 하고 서운해서 한 소리 한 거로 태교를 방해한다니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무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죠.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아주세요. 건강하게 아기 낳으려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해야 하니까. 당분간은 어머님과 연락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는 태교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며 탁 끊어버리더군요. 기가 막혀서 큰아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더니 별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원래 임신하면 별거 아닌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잖아. 요즘 와이프가 좀 그래. 내가 나중에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와이프 말대로 임신 중인데 마음 편히 있어야지. 그럼 내가 마음 불편하게 한다는 소리니? 아이, 누가 그렇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 내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결혼하기 전에는 딸처럼 상냥하고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자주 나누던 큰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있더군요. 물론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처럼 이제 내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남편이 뿐이었어요. 그 후 종종 큰아들과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했고 큰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족 행사에도 태교 핑계대며 큰아들만 오게 했어요. 오죽하면 작은아들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말이죠. 결국 제가 참다 아들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시집 와서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이런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아무리 태교가 중요하다고 해도 작은애 상견례는 와야지. 이러다 결혼식에도 안 오겠어? 엄마, 몸이 무거운 걸 어떡해. 만삭이라 배불러서 어디 움직이기 힘든데 집에서 쉬어도 되지 뭐. 상견례 나만 왔으면 됐잖아. 엄마는 그게 그렇게 서운해? 며느리가 어떤지 걱정해주지는 않고 정말 너무하네. 뭐? 지금 내가 너무한 거니? 정말 너까지 왜 이래? 장가가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아내 생각만 하니? 아내 아끼며 사랑해주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뭔 기본을 안 지켰다고 그래? 어머, 왜 이렇게 내 와이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렇게 시어머니 노릇하고 싶어? 와이프 말처럼 엄마가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니까 정말 실망이야. 앞으로 와이프한테 뭐 할 말 있으면 연락하지 말고 다 나한테 말해. 엄마가 이야기했다간 와이프만 힘들겠어. 누가 들으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안달난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겠습니다. 시집살이는커녕 며느리 눈치 보면서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 행사 다 빠져도 이해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시집 와서 얼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어도 그래, 임신해서 신경이 날카롭겠지.
몸 무거우니 여러 가지로 귀찮겠지 생각하면서 이해하기를 여러 번입니다. 그런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라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죠. 정말 큰아들 부부 생각하면 머리가 다 아플 지경에 작은아들은 고맙게도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려면 이것저것 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준비 잘 돼가니? 부족하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아니야, 괜찮아. 여자친구랑 나랑 모은 돈도 있고 부족한 건 대출도 다 해결되는 거라서 엄마가 도와주실 건 딱히 없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모은 돈대로 맞춰서 준비하고 싶어. 과하게 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 그래도 괜찮겠어? 네 여자친구는 마음이 다를 수 있잖니. 형 결혼할 땐 엄마가 집도 해줬는데 너도 도움 받아야지. 형한테 집 해줬다고 나까지 해줄 필요 없어. 우린 신혼집 벌써 해결했는걸. 양쪽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가정 꾸리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마음 불편해하지 않아도 돼. 우린 정말 괜찮으니까. 늘 형한테 치이기만 하고 좋은 건 다 형을 거친 다음에 물려받았던 작은 아들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쌓여갔습니다. 부모 도움 없이 본인들끼리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으면서 대견하기까지 하더군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도움 한 푼 받지 않고 본인들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결혼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죠. 정말 괘씸했지만 만삭이고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라 조심해서 나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좋게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며느리의 출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애를 낳았다고? 어머 세상에. 엄마가 바로 갈 테니까 병원 어딘지 좀 알려줘. 아니야, 올 거 없어. 애는 저번 주에 태어났고 집에서 몸조리하는 중이야. 저번 주에 태어났다고? 그럼 바로 연락을 줬어야지. 이제야 연락해주면 어떡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출입도 까다롭잖아. 와이프도 충분히 쉬어야 하고 괜히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지. 애 낳은 며느리 고생했다고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게 뭐 불편하다고. 그래서 집에서 조리하는 중이라고? 병원에서 마저 조리하지 왜 집에서 조리해? 전문적으로 몸조리 해주시는 분 계셔. 그분이 집에서 같이 조리해 주시기도 하고 장모님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말이야. 그러니? 그럼 엄마가 집에 한번 들를게. 고생한 며느리도 보고 우리 손주도 볼 겸. 엄마,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애 면역력이 얼마나 약한데 괜히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 보면 좋잖니. 가기 전에 검사도 할게. 사돈께서 고생 많으실 텐데 엄마가 대신 조리하는 거 도와줘도 되잖니.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이 해주시는 게 낫지. 친엄마한테 조리받는 거랑 시어머니한테 조리받는 게 같겠어? 엄마, 우선은 집에 계시고 내가 상황 봐서 연락할게. 그때 손주 얼굴 보면 되지 뭐. 저는 고생한 며느리랑 손주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아들은 계속해서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며느리도 못 오게 하는데 남편까지 여러 이유를 대며 못 오게 하는데 답답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정말 오랜만에 안사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돈. 저예요. 잘 지내셨죠? 아니, 글쎄 우리 며느리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았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집에서 산후조리하고 있다는데 사돈께서 조리하는 거 도와주시고 고생 많으시겠어요. 아이고, 고생은요 무슨. 여기 전문적으로 조리 도와주는 분 계셔서 저는 그렇게 도와줄 것도 없네요. 아유, 그럼 다행이네요. 참, 며느리는 좀 어때요? 여자는 애 낳고 조리를 잘해야 하는데 손주는 건강하게 잘 있는 거죠? 그때는 젖 잘 먹고 잘 자야 하는데. 그럼요. 딸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둘 다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놀러 오시지 그러세요. 바쁘셔서 병원에도 못 오셨잖아요. 네? 병원이요? 네, 진통 왔다는 소식 듣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산부인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시나 물어봤더니 사부인께서 일이 생기셔서 바쁘시다고 못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오셔서 태어난 손주 얼굴 보시면 좋았을 텐데요. 아, 그랬죠?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미처 못 갔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사부인. 제가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할게요. 태어난 손주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오랜만에 사부인께 전화한 건데 생각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제가 일이 생겨서 못 온다니요. 대체 애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를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손주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으려는 행동에 너무나도 속상한 나머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그러고 난 후 오랜만에 건 전화였습니다. 얘 나다. 애 낳고 집에서 몸조리 한다고 들었어. 그래, 몸은 좀 어떻니? 괜찮니? 네, 괜찮아요. 그래, 애 낳는다고 고생 많았다. 시어미로서 옆에서 같이 축하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구나. 그런데 세아가 내가 사부인께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다. 내가 일이 생겨서 병원에 못 오신 줄 알고 있던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 거니?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난 너희들한테 그 어떠한 연락도 못 받았고 오늘 알았는데 대체 그런 거짓말을 했니? 병원에도 못 오게 하고 집에도 못 오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싫은 것뿐이에요. 아, 글쎄 뭐가 싫은 건데? 그냥 어머님이 싫다고요. 냄새나는 노인네 집에 들여서 뭐가 좋다고 환영하겠어요? 뭐, 냄새나는 노인네...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다 못했어요. 그렇게 싫은 티를 냈으면 눈치가 있으셔야죠. 어떻게 이리 눈치가 없으세요? 저라면 알아서 입 닫고 아무 말 안 하겠어요. 이래서 늙은 시모 피곤하다니까. 너 지금 그거 나한테 하는 소리니? 대체 너 왜 이러니? 결혼하기 전에는 살갑게 굴던 애가 결혼하고 나서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있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난 네가 이런 애인 줄 정말 몰랐어. 우리가 아주 깜빡 속았어. 저야말로 어머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신혼집 해줬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자꾸 시어머니 행세하면서 대접받으려고 난리냐고요.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제 걱정돼서 안부 목적 연락했다고요? 제 생각하시는 거면 이런 연락조차도 조심하셨어야죠. 애 낳고 몸조리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그이한테 하세요. 며느리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엄청난 상처와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에게 냄새나는 노인네란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멀쩡할 수 있나요? 저는 그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큰애들 역시 며느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에 괴로웠어요. 결국 그 말은 독이 되어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그래요, 어머니. 저도 계속 걱정했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얼굴은 또 이게 뭐고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마음의 병이 깊어진 저는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작은 아들의 연락을 받기조차도, 밥을 먹기조차도 말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방 안에 누워만 있었더니 작은 아들 부부가 걱정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몰골이 말이 아닌 저를 보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싫다는 저를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어디 아픈 걸까봐 여러 검사를 받게 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가 있을 뿐이었죠. 저는 영양주사를 맞으며 한숨 쉬고 있었고 아들은 의사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의사 말로는 몸에 이상 없다는데 밥도 안 먹고 우리 연락도 안 받고 대체 왜 이래?
혹시 형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큰 상처라도 입은 거야? 내게 솔직히 말해줘. 나 이렇게 엄마 잃을까 봐 무서워. 무섭기는 뭐가 무섭니? 냄새나는 노인네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빨리 죽어줘야지. 뭐? 냄새나는 노인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냄새나는 노인네야?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죽긴 왜 죽어? 우리 옆에서 오래 사셔야지.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도 보고.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대체? 혹시 형이야? 저는 그 뒤로 입을 다물었지만 작은 아들은 집요했습니다. 아들 둘이 서로 싸우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은 걸 보니 엄마의 마음이란 참 한 개인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포기를 몰랐어요.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하는 저를 당장 집에 데리고 와서 며느리와 같이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둘이 옆에서 돌아가며 계속 말동무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집에 있고 싶은 저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서 좋은 곳을 둘러보게 했죠. 그렇게 저는 작은 아들 덕에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됐는지 이야기해줬더니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펑펑 울며 속상해하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는 형네와 연락하지 말라며 본인들이 잘 모시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렇게 정말 작은 아들 부부는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엄마를 원망한 적 없니? 항상 네 형만 위하고 너한테 희생을 강요했잖아. 그게 무슨 희생이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엄마랑 형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잘 알아. 난 그걸로 만족했어. 비록 대학이며 내 꿈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 이렇게 잘 컸잖아. 나 엄마랑 아빠한테 받은 사랑 덕분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돈으로 따지는 거 딱 질색이야. 돈이 전부가 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어. 난 엄마랑 계속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마음에 생긴 상처 빨리 아물고 우리랑 행복하게 살자. 이참에 내가 엄마 모실게. 아내도 그러자고 했어.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지내시는 거 불안해서 안 되겠어. 미안하구나. 늘 형한테 밀려서 속상했을 텐데.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구나. 작은 아들은 속이 참 깊었습니다. 큰아들과 달리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저는 이날 작은 아들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못해준 걸 생각하면 속이 다 난도질 당하듯 아팠어요. 그리고 이때 결심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막내에게 물려주기로 말이죠. 그래서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에게 남은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큰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러자 큰아들 부부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한달음에 작은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재산이라니? 물려줄 재산이 남아있기라도 했어? 혹시 아버지 사망보험금 다가 아니란 소리야? 그래, 사망보험금 말고도 살아생전 네 할아버지께 아빠한테 물려주신 땅이 하나 있어. 그게 지금쯤이면 제법 값이 올랐을 거다. 주변 재개발로 노른자 땅이 됐으니 말이다.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진작 말했으면 좋았잖아. 뭐가 좋았다는 거니? 아, 엄마는 그걸 몰라서 물어?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계속 안 다녔지. 사업해서 우리 집안 더 크게 살렸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 집안에 장남인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동생한테 재산을 다 물려줘? 엄마 노망 났어? 형, 말 가려서 해. 엄마한테 노망이라니. 넌 빠져, 이 자식아. 엄마가 너한테 재산 다 물려준다니까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냐? 어디 형한테 큰 소리야. 그래요, 어머니. 이 사람 이 집안의 장남이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손주가 있는걸요.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보고 싶어하던 손자예요. 그이랑 똑 닮았죠? 누가 봐도 이 집안 장남하고 똑 닮은 손자가 여기 이렇게 숨쉬고 있는데 재산을 다 서방님께 주시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머니. 큰 며느리는 품에 안고 있는 손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태어나고 100일이 넘은 손주를 이제야 처음 보게 되었죠.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고 한탄스럽던지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꿈에서나 볼까 싶은 손자였는데 이제야 보는구나, 우리 손자.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여주다가 작은 애한테 재산 다 물려준다고 하니 이제야 보여주는구나. 냄새나는 노인네한테 귀한 네 아들 보여주기 쉽지 않을 텐데 어찌 보여주는 거니? 네? 어머니, 그건... 뭐야, 너 우리 엄마한테도 그런 소리 했어? 그거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엄마한테까지 그런 말을 해? 그동안 네가 우리 엄마 싫다 그래서 내가 다 배려해줬잖아. 엄마 집에 못 오시게 하고 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그런 소리 왜 엄마한테, 나한테만 하라고 했잖아. 그럼 형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형수가 엄마를 냄새나는 노인네로 생각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형수 도와서 우리 엄마 집에 한 번도 못 오게 했던 거야? 그래서 애 낳았다는 소식도 뒤늦게 전한 거고, 형이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형을 얼마나 위했는데, 형하고 형수 때문에 엄마가 어떠셨는 줄 알아? 밥도 안 드시고 방에 누워만 계셨어. 우울증 걸려서 확 죽을 생각까지 하셨다고. 됐어. 다 지난 이야기 꺼내봤자 좋을 거 뭐 있니? 작은 애 말처럼 난 도움되지 않는 너희들에게 영영 없어질 생각이었다. 다행히 작은 애하고 작은 며느리가 날 이렇게 살려놨어. 사실상 난 그때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다름없던 거지. 날 살려놓고 웃게 한 건 작은 애들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줄 재산 같은 거 없다. 모든 걸 다 작은 애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사는 그 집도 작은 애한테 물려줄 참이니 그리 알아라. 뭐?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줬으면 끝이지 생색 쩌는 거 봐. 어머니, 이미 한 번 사주셨으면 끝이에요. 우리 집인데 왜 서방님한테 줘요? 치사하게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이 집 우리 남편 명의예요. 우리가 순순히 줄 것 같아요? 절대 못 줘요. 재산까지 다 빼앗기는 마당에 집이라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 집 큰애 명으로 산 집 아니야. 부부라면서 그것도 몰랐니? 네? 그게 무슨...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명의가 아니라니. 나한테 그런 소리 없었잖아. 아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난 당연히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물려줄 줄 알았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큰애 명의로 집을 사지 않고 제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이걸 신의 한 수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큰아이 명의로 집을 살 생각이었는데 이럴 걸 알았는지 작은 애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형한테 집 사주는 건 괜찮은데 명의는 엄마 명의로 해. 그래야 형수가 엄마 무시 안 하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난 왠지 형수가 좀 이상하거든. 집 때문에 괜히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고. 형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난 형수가 좀 꺼림칙해. 사람 혹시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명의로 하고 형수 하는 거 본 다음에 나중에 엄마가 결정해. 형한테 물려줘도 난 괜찮으니까. 이때 작은 애의 말을 듣기 참 잘했죠. 안 그랬으면 괘씸한 며느리에게 집을 홀랑 뺏길 뻔했으니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으니 큰아들은 분노하며 작은아들에게 주먹질까지 했어요. 이 자식 뭐? 사람 일 혹시 몰라? 너 설마 그동안 나한테 빼앗긴 게 서운해서 이렇게 큰 그림 그린 거냐? 그래서 착한 엄마 꼬드긴 거야? 엄마가 뭐라고 말 좀 해봐.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세금 문제 때문에 엄마 명의로 사놓고 나중에 내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래, 그랬었지. 그건 내 큰아들한테 한 약속이었어. 넌 지금 내 큰아들 아니야. 제 아내밖에 몰라서 엄마 나 몰라라 하는 넌 내 아들 될 자격 없다. 너희가 독이든 말로 날 죽였을 때 내 마음에서 너희들도 죽었어. 난 앞으로 작은 아들 애들만 내 아들과 며느리로 생각하고 살 거야. 그러니 이번 달안까지 그 집 비워라. 우리 작은 애 이름으로 바꿔놓을 테니. 엄마, 정말 이럴 거야?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며느리는 급하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께서 비싼 집 사주신 은혜도 모르고 건방지게 까불었어요. 저 앞으로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 어머니께 잘하는 효부가 될게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저 정말 잘못일 자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어머니 손자는 어떡하고요? 그래, 애는 무슨 잘못이 있겠니? 너희 같은 부모를 만난 게 죄지. 애한테 드는 비용은 작은 애한테 맡길 테니 그리 알아라. 작은 애는 필요한 경우에만 네 조카 도와주고 절대 형하고 형수한테 이런 한 푼 돌아가게 하지 말렴. 내가 손자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대신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마라. 너의 그 뱀 같은 혀에 내가 또 속을 것 같니? 다신 이 집에 찾아올 생각 말고 썩 나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는 며느리와 큰아들을 쫓아내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재산을 작은 애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물론 큰아들 집 명의 또한 작은 애 명의로 바꿔놓았고요. 큰아들네 부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에 큰 상처가 씻어지진 않네요. 앞으로는 작은 애들만 보며 남은 인생 살고자 합니다. 제 진짜 자식은 작은 아들 뿐이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